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이 코딩이라는 거는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메모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마구잡이로 작성한다 해서 뭐 코드는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코드만 돌아간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메모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최적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메모리가 무한인가요? 아니죠. 한정적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정적인 걸 여러분들이 뛰어넘는 코드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컴퓨터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웹사이트를 내가 뭔가를 들어갔는데 웹사이트 로딩 속도가 느리다거나, 나는 분명히 인터넷이 분명히 빨라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내 핸드폰은 4G, 뭐 와이파이, 뭐 LTE 뭐 등등 굉장히 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이 작동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웹사이트가 로딩되는 속도가 느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왜 그렇다? 그 프로그램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갔을 때 내가 프로그램을 뭔가를 만들었는데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느려진다. 그때 그걸 발견하고 메모리를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변수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데이터 타입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되는데 뭐 무조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은 뭐가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문자형도 문자형 이렇게 있다고 해야겠네요. 자바 같은 경우는 형을 뺄게요. 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실수, 논리, 문자 데이터 타입이 각각 다 달라요. 왜냐면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 논리형, 문자형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뭐가?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바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쇼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인트, 롱이 있습니다. 롱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트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안 해오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제가 다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바이트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크기가 얼마큼 되냐면 1바이트거든요. 1바이트.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타입마다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와 그리고 메모리 크기가 실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바이트는 1바이트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1바이트는 여러분들 몇 비트예요? 8비트예요. 8비트. 1바이트는 기본적으로 8비트다. 그래서 이 바이트는 8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8비트. 8비트고, 그리고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는데, 그 값의 범위는 약 128부터 약이 아니죠. 정확하게요. 128부터 127까지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얘가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는 숫자를 모든 숫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한다? 이진수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진수로 처리한다는 건 1과 0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진수, 즉 2의 8승이 바로 256이 나오는데,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자, 2의 8승 해볼게요. 2의 8승. 다시 2의 8승. 이게 아닌가? 2의 요건가 보다.
256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음수랑 양수로 쪼갰을 때, 즉 0 포함입니다. 0 포함. 0 포함했을 때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가 이 바이트라는 녀석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바이트 한 다음에 by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아까 256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값이 여기 보시면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시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이트 이렇게 쓸까요? 바이트 b 여기다가 256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일단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씁시다. 127 이거 왜 그러냐면 얘가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바이트는 2의 8승이기 때문에 강산이 2의 8승이면 256인데 256까지 포함해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다? 정확하게 음수랑 양수를 쪼개야지만 그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구조상. 얘도 이게 있나 모르겠네요. 얘는 이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트라는 값을 표현하려면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그럼 127 하면 이렇게 지금 빨간 줄이 사라졌죠? 여기다가 by라 쓰겠습니다. by 이거 참고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일단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by 이렇게 하면 당연히 127 나오겠죠. 근데 128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일단 출력해 볼게요. 오류 떠요. incompletable type, possible, 즉 logic conversation from int to byte. 즉 이거 뭐라고 하냐면 너 값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요 바이트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써라. 그럼 int 써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int. int가 왜냐면 일단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바이트는 여튼간에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고 그러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바이트, 즉 크기가 얼마인지 메모리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SUT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이트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티스 요거 안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바이트가 이 녀석이 이 데이터 타입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크기를 출력을 해줘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1바이트 나오는 거. 왜 그러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크기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서 1바이트는 몇 비트? 8비트라 설명드렸죠? 2의 8승. 근데 그 2의 8승을 음수와 양수, 즉 0까지 포함해서 값을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의 범위라고 쓸게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그 다음에 127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대표적인 거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쇼트가 있고요. 쇼트 그 다음에 인트 있다 했죠. 인트 그 다음에 롱이 있어요. 롱이 있어. 얘는 그냥 간단하게 컵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아주 작은 컵, 그 조금 더 큰 컵, 큰 컵, 아주 큰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쇼트는 2바이트예요. 2바이트. 자, 2바이트는 당연히 뭐 몇 비트겠어요? 16비트겠죠. 그죠? 그러면 16비트를 얘도 값을 표현할 때 16비트를 어떻게 2의 16승이기 때문에 약 마이너스 32,000에서 양수 32,000까지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적으면 힘드니까 요 값의 범위는 제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요만큼 값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16승 하게 되면 64,000인가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걔를 음수랑 양수로 적절하게 나눴을 때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쇼트라는 녀석도 요 값의 범위를 넘어서면 값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담아 볼게요. 여기다가 쇼트라고 S는 아까 얼마였죠? 값의 범위가
32,000 이 녀석이죠. 여기다가 값의 범위. 근데 제가 이 값의 범위를 한번 넘어서 볼게요. 그러면 오류 나겠죠. 당연히 빨간 줄 그어집니다. 당연히 32,608 하면 오류 나죠. 그래서 값의 범위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 자, 얘도 동일하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S 그 다음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얘가 이제 값의 범위가 실제로 맞는지. 여기다가 쇼트인가? 쇼트 S 쇼트 적어주시고 바이트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출력해보면 얘는 얼마 나온다? 보이죠? 지금 2바이트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인트가 있겠죠. 인트. 그냥 여기다 쓸게요. 인트. 자, 인트 i라고 해볼게요. 자, 인트는 얘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는 당연히 32비트예요. 2에 32승 하게 되면 마이너스 약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 원래는 32승 하면 42억 나온단 말이에요. 42억. 근데 그거를 음수하고 양수로 적절히 분배한 값이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값의 범위는 참고로 저도 안 외웁니다.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라고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정수를 표현할 때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 인트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트로 거의 대부분의 값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숫자를 정수를 표현하기에는 다 인트로 거의 대부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i 그 다음에 인트 여기다가 얘는 인티저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인티저. 자, 출력해보면 뭐 나온다? 보이죠? 4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int i를 즉 정수를 담으려고 이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선택을 했는데 이 int가 담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21억인데 21억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1억 초과하는 값까지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21억을 담을 수 있는데 22억을 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2억을 담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좀 더 큰 컵을 써야 돼요. 그건 뭐다? 롱이에요. 롱. 얘는 8바이트인데 64비트겠죠? 8바이트로 64비트로 요 값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저도 안 외워요. 절대 안 외웁니다. 요렇게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롱을 쓸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롱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뭐를 붙여주냐면 L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L을 안 붙이게 되면 지금 보이죠? 오류 나는 거? 이건 왜 그러냐면 L을 붙여줘야 되니 요 숫자가 지금 롱, 즉 요 8바이트 데이터 타입에 담을 수 있는 값의 범위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붙이면 오류 납니다. 오류. 그래서 L을 붙여줌으로써 요게 롱 데이터 타입이다. 얘는 8바이트예요. 8바이트. 그래서 요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롱을 쓸 일은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제 수업 때는 롱을 아예 안 씁니다. 얘도 롱 이렇게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8바이트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정수형 데이터 타입.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이 인트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인트. 그냥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다 외울 필요 없고 요거는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 인트 요거는 반드시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 뭐도 있다?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실수형 데이터 타입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형을 쓰는데 여기다가 정수를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플롯과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롯. 그 다음에 F로 할게요. 얘도 담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는데 요것도 안 외워도 됩니다. 저는 여기다 저도 이거 인터넷 보고 그냥 쓰는 거니까 얘는 4바이트예요. 다만 이제 메모리 정도는 저는 외우고 있는데 플롯 같은 경우는 실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f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고요. 얘는 4바이트고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다가 정수를 담는다? 안됩니다. 뭐 사실 오류를 내뿜진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배울 건데 형변환이라는 게 돼가지고 오류를 내뿜진 않지만 정확한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F 얘도 바이트까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플러스는 바이트스 이렇게 그러면 4바이트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출력하다가 반올림해서 끊어버려요. 그냥 이제 뭐 이것까지 뒤에 자리까지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롯이 있고 뭐가 있다? 더블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블 D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8바이트야. 8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수랑 실수랑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요걸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요거는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얘는 8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수형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플롯과 더블이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논리형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제가 참고로 외우라고 하는 거는 외우셔야 되고 외우지 말라 하는 거는 안 외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얘는 불리언이라 해가지고 논리형 데이터 타입에 쓰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불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논리형이라는 건 뭐냐면 참과 거짓을 의미해요. 참과 거짓. 그러면 참은 영어로 뭐죠? true고, 거짓은 뭐죠? false를 의미하는 거예요. true. 그 다음에 얘는 불2라 해가지고 false를 하겠습니다. false. 이런 식으로 이렇게 true, false다. 그러면 출력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불1, 불2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true, fals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얘도 여러분들이 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불리언, 여기다가 불리언 바이티스. 참고로 얘는 그죠. 불리언 타입은 딱히 메모리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얘는 왜냐면 true, false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뭐가 있다 했죠?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 했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str을 쓸게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자, 큰 따옴표가 바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자 열인 건데 그냥 문장형이라고만 아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볼게요. str. 그러면 당연히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겠죠. 요 스트링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자, 얘는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큰 따옴표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작은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 H라고 쓸까요? H.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 타입을 지금 배웠는데,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고요. 그리고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플롯과 더블이 있고, 논리형 데이터 타입, 요건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불리언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true, false를 담을 수 있고, 문장형 데이터 타입, 문자형 잘 안 씁니다. 문장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얘는 스트링이라 해가지고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절한 값을 할당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코드는 메모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바이트 쇼트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숫자를 표현할 때는 다 인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롱도 안 써요. 바이트 쇼트 여러분들 실무 가면 거의 다 안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인트. 플롯과 더블도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거의 대부분 인트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과 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각 데이터 타입에는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가 있고 그 크기에 따라서 값의 범위가 있는데 그 값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저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값의 범위를 다 외워야 되냐? 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트가 4바이트인 것만 아세요. 인트가 4바이트고 얘가 값을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하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